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그 사이에 조금 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떠난 여행이었는데 상황상 계속 연장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역시 인생이란 것이 계획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네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몇 개의 영상을 업로드 예약을 해놓고 갔었는데요. 그중에 배우 김혜자님의 쇼츠 영상도 하나 있었죠. 제가 보통 다른 곳에서 만든 영상을 공유하지는 않는데 드라마 속 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었고 더불어 김혜자님의 낭독이 무척 감동적이라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공유했었던 쇼츠 영상이었는데요. 그 대사가 바로 조금 전 오프닝에 들려드렸던 글입니다. 저는 보통 긴 여행을 할 때는 전자책을 이용하는데 혹시 이 책이 없을까 싶어 급히 급조해서 이 무거운 종이책을 사들고 갔었네요. 80인생에 생애 감사해라는 제목으로 따뜻하게 웃고 있는 표지 속 배우 김혜자님의 글이 궁금해서 가져갔습니다. 저도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마음이 몰랑몰랑해지나 봐요. 자, 오늘은 한국의 국민 엄마, 엄마이지만 집안일 하나 할 줄 모르는 인간 김혜자가 배우로 살아온 솔직한 인생 이야기, 생애 감사해로 산책을 가보려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마치 그녀가 옆에서 조곤조곤 말을 해주시는 것처럼 딱 김혜자 선생님의 말투여서 읽는 내내 연기할 때 여러 표정들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녀의 말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도 김혜자 배우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펴낸 곳은 수호 서재입니다. 제게 너무나 와닿아서 쇼츠 영상까지 공유했던 글, 그 챕터를 골라보았습니다.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 눈이 부시게는 한 여자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내가 한 대사 중에 방영 후 유명해진 70대에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의 대사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모습을 흉내내며 노인들 보면 꼭 슬로우 모션 걸어놓은 것 같지 않아? 횡단보도 같은 거 건널 때 보면 말이야. 하면서 웃는 25살 친구들인 현주와 상은에게 극중 혜자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걷는 거야. 마음으론 벌써 100m 뜀박질을 했어. 너희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지만. 잘 보고, 잘 걷고, 잘 숨 쉬는 거. 우리한텐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되게 감사한 거야. 너희가 그걸 알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많이 공유한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70대를 받아들이기로 한 혜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체력 테스트입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달리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살만할 때는 잘 모릅니다. 꼭 못 걸어봐야만 압니다.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생에는 언젠가는 걷는 것에 감사하고 숨 쉬는 것에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할 날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의 대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이지만 현실은 백수였던 25살의 혜자가 70대가 되어서야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잠방. 내 잠방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자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면 방송을 이야기합니다. 잠방을 하는 영수와 그것을 보고 있는 영수TV 시청자들을 보고 혜자가 말합니다. 늙는 거 한순간이야. 너희들 이딴 잉여 인간 방송이나 보고 있지? 어느 순간 나처럼 된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늙어버릴 줄. 극중 대사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릴 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누구나 갑자기 늙어버린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곧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수TV를 보는 젊은 시청자가 혜자에게 묻습니다. 할매가 되어 좋은 점은? 혜자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저 죽을 날 기다리면 된다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당장 늙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내가 말합니다. 나랑 삶을 바꿔 살 사람 있어? 날 보면 알잖아. 니들이 가진 그 젊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건지. 25살 때는 밥만 먹어도 기운이 넘쳤지만 70대가 된 혜자에게는 약이 가득합니다. 그 색색의 알약들을 보며 혜자는 말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 나이만큼 약을 먹는 거나 다름없다. 예전 어르신들이 밥상 앞에서 밥맛이 없다는 얘기를 하던 게 이해가 간다. 식사보다 그 이후에 먹어야 하는 수많은 약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배가 부르니까. 자신이 70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혜자는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지만 엄마 옆에 앉아서 날마다 느끼는 자신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그냥 궁금했어. 여기서 얼마나 더 나빠질까? 요즘 아침마다 일어날 때 좀 놀라. 하루가 다르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어젠 분명 저기까지 걸었는데 오늘은 숨이 가빠.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지는 건가 궁금해.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단순해져.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인 살 수 없는 때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젊은 혜자와 준하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로라에 대해 말합니다. 너 그거 알지? 북극에 가면 오로라 볼 수 있는 거. 나는 꼭 오로라 보러 갈 거다? 내 생각엔 오로라는 에러야. 버그, 작동 오류. 내가 옛날에 어디선가 들었는데 오로라는 원래 지구 밖에 있는 자기장인데 어쩌다 보니 북극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조물주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에러다 이거지.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에러가. 에러인데도. 에러도 아름다울 수 있어. 눈물 나게. 눈이부 시계가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한 여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코오롱사의 전무라고 소개하면서 나를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어느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코오롱사의 패션 디렉터로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행 가거나 산에 갈 때 입는 옷차림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상품 모델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컨셉이 나하고 어울려요? 그랬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뭐든지 어울려요. 그 말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슬란드에 가서 오로라 보는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 전무가 눈이 부시게를 본 것입니다. 거기서 젊은 해자가 오로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를 데리고 오로라 보러 가는 광고를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오로라 보러 가고 싶다고 그러셨죠? 그걸 찍을 거예요. 연약한 배우의 떨리는 눈동자에 담긴 진짜 여정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향해 자신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배우의 진심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스포츠웨어 모델들은 전부 키 크고 늘씬한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눈이부시게를 보고는 나를 오로라 보러 가는 모델로 하면 좋겠다고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 여자 멋있다, 이 여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제의에 나는 너무 감동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감동한 것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닌 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린 아이슬란드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호텔로 갔는데 그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을 예약했는지 무슨 강당만한 방이었습니다. 옆에는 회의하는 커다란 테이블까지 있고 그룹 회장 같은 사람들이 묵는 방인 것 같았습니다. 나 여기서 혼자 자요? 하고 물으니 네 선생님 마음 편하게 혼자서 주무세요. 이 호텔에서 최고로 좋은 방인데 선생님한테 이 방 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휑하긴 했지만 꽃도 여러 다발 꽂혀 있어서 근사하게 휑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았습니다. 생전 처음 100명이 자도 좋을 그런 큰 호텔방에서 잤습니다. 문명의 이기로 만들어진 이런 근사한 호텔에 하룻밤 묵고 나서 태초부터 있었던 오로라를 보러 갔습니다. 산을 넘고 막막한 광야 같은 데로 가서 조그마한 나무집 같은 곳에 묵었습니다. 기똥차게 멋있었습니다. 큰 호텔보다 그 나무집이 더 좋았습니다.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간절히 바라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이 얼마나 신기한 걸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연기라는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 없는 바보라 가볍게 휙 떠나올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거겠죠. 이 길에서 자꾸만 나의 지난 일들이 겹쳐집니다. 80을 눈앞에 둔 내 인생의 길 끝에서 나는 내 꿈 앞에 서 있습니다. 저쪽 하늘에서 이쪽 하늘까지 펼쳐진 오로라를 바라봅니다. 나를 믿고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읽는 마지막 나레이션이 곧 나 자신의 말이기도 합니다. 예측 불허의 날씨 탓에 비행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되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원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눈이 부시게 마지막 엔딩 내레이션의 대본 한 부분을 찢어들고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간 날이 떠오릅니다. 상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준 내레이션을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그 대목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안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레이션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읽는 것이라고, 잘 해석해서 읽고 녹음하는 것이라고 내 머리가 이미 인식해버린 것입니다. 2페이지 넘는 대사도 외우는데 이걸 왜 못 외우는가 했지만 정말 수십 번 읽으며 아무리 연습해도 외워지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찢어온 대본을 쥐고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시상식에 가서라도 어떻게든 틈틈이 외워보겠다고 대본을 찢어들고 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들고 무대에 올라갈 생각이었으면 예쁜 종이에 옮겨 적었을 것입니다. 상패를 들고 대본 쪽지를 펼쳐 부산스럽고 어수선하게 내레이션을 읽었습니다. 돌아보니 무척 창피했습니다. 종이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집어들기도 하고 어수선했던 그때의 내가. 네, 이 모습이 제 쇼츠 영상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세요. 드라마 속에서는 그 내레이션이 흘러갈 때 많은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꽃이 피고 노을이 지고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시장은 손님을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닌 시상식장 무대에서 난 이 내레이션을 잘 외워 독백처럼 연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그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손이 바쁘고 주변이 어수선해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부산스럽고 수선스러웠지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때론 불행하고 때론 행복하다는 것을.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서 좋다는 것을. 내레이션 녹음을 위해 수십 번 읽고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을 위해서도 여러 번 반복해 읽었지만 다시 읽어도 좋은 글입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